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송자희입니다. 네, 최근 뉴욕 증시는 혼조세가 짙은 분위기입니다. 간밤새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고 나스닥 지수 홀로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골드는 소폭 올랐지만 1,800달러 선까지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상승했는데요. WTI가 1% 넘게 오르면서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서자 에너지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는 테이퍼링 시행에 대한 기대감에 2주 만에 최고치 수준까지 치솟은 뒤 상승폭을 줄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 미국 경제의 인플레이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이 잇따라 발표가 되죠. 네, 우리 시각 오늘 밤 9시 30분에 발표된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5.3%로 예측치에 부합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조금 낮은 수준을 나타냈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측치와 전년 동월 수치를 하회한 4.0%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 예정된 이 소매 판매 지표 역시 시장이 또 주요 주목을 하고 있죠. 소비는 미국의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계속해서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주 일요일에도 역시 신세계 리턴즈의 선견 마스터님께서 무료 온라인 강연회를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일요일 밤 9시 30분 잊지 마시고요. 참여 방법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으로 편하게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3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으로 스캔하셔도 빠른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저희가 이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마스터님과 함께 답변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시작되기 전에 질문 미리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 누구일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선견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선견 마스터입니다. 오늘 저도 9시 반부터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차트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오늘 그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조금 하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일단은 쭉 뻗는 모습 보였고요. 지금 혼조세로 계속 횡보를 그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속 시원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차근차근 함께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나스닥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숨 돌린 시장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 중입니다. 골드는 10년물 국채금리 하락에 반등하면서 저항선인 1,800달러를 터치했습니다. 오일은 겨울 난방유 수요 증가를 앞두고 공급 회복이 늦어지면서 70달러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예상보다 낮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약세로 돌아선 달러가 유로가 상승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 체크해 봤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What's in the Democratic Tax Proposal이라는 제목입니다. 미국의 민주당이 증세의 구체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차근차근 기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민주당 하원은 현지 시간 13일 월요일 3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유층과 기업을 겨냥한 구체적인 세금 인상안을 내놨습니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법인세를 기존 21%에서 26.5%로 인상하고 또 개인소득세율 최고 한도를 기존 37%에서 39.6%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네, 법인세는 이 당초 바이든 행정부가 요구한 28%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대폭 내린 바 있는데요. 이 개인소득세율 상한은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것과는 같은 수준이지만 과세 연소득은 개인 40만 달러, 부부 합산 45만 달러부터 적용하게 돼서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했던 것보다는 낮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의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공약한 바 있는데요. 또한 연소득 500만 달러 이상 개인이나 부부에 대해서는 3%포인트의 가산세도 추가할 방침입니다. 네, 민주당의 제안은 앞으로 토론을 거쳐서 조정이 될 전망인데요. 해당 증세안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지출안의 재원으로 활용이 될 전망입니다.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상원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해당 법안에 찬성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골드만삭스가 증세가 연말까지 증시에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해서 이 미국 의회에서 나타난 세금 인상안 이야기가 증시에는 또 어떻게 작용할지를 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마스터님과 함께 보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현재 나스닥 시세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0.09% 하락한 15,41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구간에서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표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은 매도를 들어주셨네요. 네, 오늘도 매도를 제가 네. 들었습니다. PPT 한번 보면서 빨리 설명을 좀 드리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9시 반부터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차트를 보고 있었고요. 예상치보다 조금 하회를 하면서 나스닥이 위쪽으로 쭉 뻗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다시 오늘 시가를 깨면서 밑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오늘 주간장 일단은 복습을 좀 해볼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저께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15,440포인트가 중점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방송 끝나고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15,440포인트를 하회를 해서 15,380포인트까지 가는 이런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오늘 주간장 같은 경우에는 15,440 라인에서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었고요. 15,400포인트 이탈 시에 하방 압력이 굉장히 거세질 거라고 오늘 주간장에서 예측을 했고 어저께 말씀드린 15,400포인트 이탈 시에 15,280포인트까지 열어두시면서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5,465포인트입니다. 만약에 매수를 본다라고 하시면 15,465포인트 지지 시에 다시 상방으로 돌아설 움직임이 보일 거라고 예측이 됐고요. 15,465포인트를 지지하면서 상방으로 뻗을 경우에는 전고점이 15,708포인트죠. 15,708포인트를 약간 못 미쳐서 숨고르기 하는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저녁 7시 현재 이평선 수렴 중이었고요. 우리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트를 좀 잠깐 보실게요. 오늘은 특이하게 일봉 차트가 아니라 3분봉 차트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예상치를 좀 하회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사실 오늘의 가장 큰 키포인트였는데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넘어설 것이다 라고 거의 대부분 예상을 했는데 저도 그렇게 어저께 예상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셨겠지만 역시나 해외 선물 모른다 라는 이런 명제가 통한 것 같습니다. 예상치보다 하회를 하면서 9시 반 이 봉입니다. 3분 봉이 쭉 뻗었고요. 15,524포인트까지 일단은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술적으로 조금 보자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뻗었죠. 이유는 뭐냐면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상하지 못한 어떤 상황에 직면을 하면 더 리스크가 크고 그리고 더 수익을 더 많이 얻을 수도 있고 충격이 더 큰 것과 같이 오늘 3분봉 보시면 9시 반 지표가 발표되자마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살짝은 좀 풀어졌다라고 봐서 급등 후에 횡보를 쭉 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요. 10시 반 미국장이 시작하면서 급락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매도 포지션을 여러분들께 잡아드린 것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을 것이고 미국 시장이나 우리나라 시장이 조정을 받을 것이고 그에 대한 시그널들이 10가지가 나온다라고 하면 오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11번째 시그널이 될 예정이었지만 이게 하회를 하면서 이 시그널에서 일단 빠졌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보실 거는 뭐냐면 시그널은 10개, 20개가 나오고요. 시그널이 안 나온 게 시그널이 약해진 게 단 하나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분봉 차트에서 보셨을 때 예상치를 하회를 했기 때문에 뭐 주식으로 따지면 뭐 실망 매물이 쏟아졌다, 긍정적인 매물이 쏟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큰 그림은 아직보다 조정장이 올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큰 그림은 매도 쪽으로 보시는 게 낫다. 그래서 제가 매도 포지션을 잡아드린 거고요. 일봉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면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15,380포인트에서 5일선이죠. 15,490포인트.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PPT 잠깐 보기로 할게요. 제가 한 가지 다시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면 아까 해드렸던 건데 15,400포인트 이탈 시에 하방 압력은 굉장히 거세질 거고요. 15,280포인트까지 열어두시면서 매도 포지션 보시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그널은 여러 가지 하방 압력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 하방 시그널에 대한 정점을 찍는가 혹은 방금 전에 발표된 것과 같이 예상치를 조금 벗어나면서 살짝 반등의 기회를 주는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였는데요. 반등의 기회는 조금 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간이 아주 굉장히 짧았죠. 한 1시간 정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세를 잡아드린 대로 매도 포지션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요. 15,440포인트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고요. 이게 만약에 위쪽으로 튄다. 매수 포지션을 잡으시려면 15,525포인트, 15,525포인트를 뚫고 그곳을 지지하면 15,708 요 라인 있죠? 전고점까지 전고점에 조금 못 미치는 한 670선까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큰 그림은 매도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국선.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어떻게 갈까? 눈치장의 연속이다.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하방적으로 가는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눈치장을 굉장히 보면서 이 밑에 보시면은 제가 화살표 2개를 그어놨거든요. 이게 흔히들 얘기하는 쌍바닥입니다. 쌍바닥을 찍고
매수 포인트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봉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될 건 뭐냐면 큰 추세를 일봉으로 보는 건 맞지만 각각의 추세는 분봉으로 보시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위에 차트 보시면 이게 3분봉입니다. 코스피 200 국내 선물 3분봉이고요. 자, 14시 약 30분이죠. 예, 2시 반 정도에 갑자기 2.5포인트 정도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외인이 코스피 현물과 코스피 선물을 매수를 쭉 하면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갑자기 급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양봉이 나왔어도 거의 도치봉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일단 눈치장이 계속 되지 않을까. 코스피 선물 같은 경우에는 420포인트를 넘는지 혹은 제가 일주일 내내 말씀드린 406포인트를 깨고 밑쪽으로 또 갈런지 요거 두 개를 굉장히 유념 있게 보셔야 되고요. 사실상 해외 선물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장이 굉장히 좋은 장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잘 잡으시면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420포인트는요, 정고점입니다. 정고점. 그래서 일단은 아직은 데드크로스인 상태죠. 5일선이 21선 밑에 있는 데드크로스인 상태인데 오늘 만약에 나스닥 선물 시장이 위쪽으로 뻗는다라고 하면 내일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탄력을 좀 받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나스닥 현재로 보시면 상방에 대한 상승이 일단 멈춘 상태, 그리고 하방에 대한 압력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도 굉장히 안전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방으로 간다라고 하면 420포인트까지 짚어드릴 수가 있고요. 하방은 406포인트, 제가 계속 말씀드린 406포인트까지 짚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항생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생 리뷰를 좀 오전장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아침에 성견 차트로 보는 간단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에 올려드린 내용인데요. 일단은 관망으로 하는 게 조금 나은데, 관망으로 조금 하는 게 낫지만 단기적인 너무 긴 추세보다는 단기적인 대응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하방 같은 경우에는 25,780포인트 25,780포인트 돌파 시에 매도를 보시라고 했고, 매수 같은 경우에는 25,950 돌파 시에 매수를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이렇게 됐습니다. 25,950포인트를 가진 못했고요. 25,780포인트를 크게 하회하면서 약 25,330포인트까지 약 한 450포인트죠. 450포인트 하방으로 쭉 뻗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도 포지션 잡으신 분들은 아마 큰 수익을 좀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차트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항생 차트 좀 잠깐 보겠습니다. 항생 차트를 보시면 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하고, 자,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우리나라 국선 차트하고 똑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국선 차트 잠깐 볼까요? 국선 차트도 제가 이쪽에서 페이크 차트 다음에 큰 하락, 페이크 차트 다음에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항생 같은 경우에도 이때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위쪽으로 갈 모양새를 그렸지만 페이크 차트로 인해서 한 2달간 큰 하방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사실은 페이크 차트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항생 같은 경우에는 중국 지표가 계속적으로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올라갈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오늘 나온 지표들도 보시면 올라갈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요건 그냥 단기 눌림이다.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5일선과 21선입니다. 파란색 선 5일선과 초록색 선 21선을 보셨을 때는 오늘 이제 이 조그만한 음봉이 지금 야간장입니다. 항생은 야간장까지 하기 때문에 야간장도 음봉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음봉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야간장도 일단 음봉으로 떨어지리라 보고요. 음봉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 차트도 이평선이 데드 크로스가 되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굉장히 좀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항생도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 게 일단은 유리해 보입니다. 지수 관련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나스닥부터 또 국내 선물 그리고 항생까지 봐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듣다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어요. 중요한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늘 발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니라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주시던데, 그럼 그 마스터님께서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더욱더 중점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코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큰 병원에 들어가야 되는 굉장히 비싼 기계들이나 건설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 중장비 같은 것들의 대상이 되는 것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캐파가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여러분들 달러 매매나 골드 매매 하실 때, 그리고 큰 그림을 잡으실 때 더 중요합니다. 네. 골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따가 좀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다시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음식과 또 에너지 분야를 제외한 그 지수를 또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로 이제 한 것인데, 네네. 이제 말씀해주신 것을 보니까 코어라고 해서 이제 음식과 에너지 분야가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제하고 네네. 보다 더 좀 어떻게 보면은 명확한 네네. 수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거죠. 실질적인 산업화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그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네네. 향후 병원이나 아니면은 아파트를 건물 등을 진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수주가 되겠죠. 예,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게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이기 때문에 저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지수보다는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다 더 중점적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오늘 발표된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내일 우리 국내 증시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았는데요. 네.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예측할 수 있는,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면 나스닥 지수 한번 잠깐 볼까요? 차트로. 네. 지금 현재 나스닥. 네, 현재 나스닥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자, 분봉을 좀 보면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기 때문에 나스닥이 쭉 뻗는 현상을 보였고요. 네. 이 부분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가 페이크란 얘기를 굉장히 좀 많이 하는데 기술적으로 예. 요거는 22시 30분에 장이 시작하면서 자 예를 들면 주식에서도 그런 게 있죠. 페이크가 있는데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하회를 하면서 나스닥이 쭉 뻗었습니다.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횡보를 쳤습니다. 횡보를 치면서 눈치 보기를 하고요. 그러면 개인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 지금 나스닥 봉이 쭉 올랐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회를 했고 횡보를 쳤기 때문에 장 시작하자마자 쭉 뻗는 것을 보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에서 또 매수를 붙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예. 그 물량 털기라고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큰 프레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장이 올 것이다. 조금 하방 압력이 거셀 것이다라는 게 10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금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10가지를 하나가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냥 조금 돌연변이라고, 돌연변이 지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큰 그림은 매도 방향으로 설정을 하시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네, 큰 그림은 나스닥은 네.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면 된다라고 말씀해 네, 그래서 주셨습니다. 네.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예.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네. 오늘 이제 노란 톡방에 제가 올렸는데요. 굉장히 애매한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그래서 눈치장의 연속이라고 또 네. 말씀해 주셨죠. 모든 것들이 하방의 시그널을 가지고 있는데 네. 우리 장만 유독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도 조금 끌어올리는 외국인들이 네. 그런 모양새를 보였는데 제가 이제 노란 톡방에 한번 올려드린 건 뭐냐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우리 3분봉 차트요. 코스피 선물 3분봉 차트를 보시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시그널이 안 좋은 겁니다. 장 끝날 때 밑으로 하방으로 그냥 꽂아버렸거든요. 2.5포인트를.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선물을 매수를 했지만 코스피 선물과 코스피를 매수를 했지만 우리나라 국내 선물은 월물이 3개월이기 때문에 아직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딱 정해서 들어갈 그런 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이 안 됐죠. 지금 월물 바뀐 지. 그렇기 때문에 국내 선물도 저는 아직까지 상방보다는 매도 포지션을 잡으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반증하는 게 지금 오늘 나스닥 차트가 일봉상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가장 지금 가능성이 큰 거는 이 5일선과 21선 안에서 가격이 형성되면서 5일선과 21선이 수렴을 하고 나서 어떤 이슈가 한 2, 3일 정도 있다 터진다라고 하면 위쪽이든지 아니면 아래쪽이든지 이렇게 터지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항상 차트는 수렴과 발산을 연속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 있다가 국선도 나스닥과 똑같이 방향을 설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선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평선이나 캔들이나 전체적인 차트가 사실은 어떻게 딱 방향성을 정한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나스닥 형성되는 거 보시고 하루 이틀 정도 매매 들어가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우리 시장까지도 미리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골드와 오일을 볼 때도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좋다라고 또 마스터님께서 짚어주셨었는데요. 그럼 또 골드 한번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골드 시세 한번 보시죠. 현재 골드는 0.24% 상승한 1,796.6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골드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제가 두 개를 조금 해드릴 건데요. 네. 일단은 복합 전략인가요? 네네. 일단은 오늘 12시까지는 일단 관망을 좀 해보시고요. 예. 그 이후에 전체적인 거는 매도를 보시면 됩니다. 매도를. PPT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패턴으로 제가 말씀드린 양봉을 다 메우는 가격 조정, 양봉을 다 메우는 가격 조정으로 이 큰 음봉을 제가 선물로 일단 드렸고 하나, 둘, 셋, 넷, 다 5일 동안 지금 박스장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장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차트 잠깐 보실게요. 차트 잠깐 보시면 매물대 일단은 갇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계속 조그마한 캔들들이 갇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물대에도 갇혀 있고요. 하방이냐 상방이냐를 사실 아직은 논할 수가 없을 때지만 일단은 나스닥장의 디커플링이 나스닥장과 커플링이 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하방 쪽으로 보시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PPT 잠깐 보시면 골드는 시황대로만 일단 가셔라라는 제목을 제가 뽑았는데요. 지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골드 3대 지표가 있습니다. 골드 3대 지표. 비농, 실업률, GDP. 이게 3대 지표입니다. 골드 3대 지표. 틱수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골드 3대 지표가 금요일 날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5분봉 한 캔들에 최소 100틱 이상, 100틱, 200틱, 300틱이 가는 굉장히 큰 움직임을 나타내는 게 이제 골드고요. 사실은 나머지 지표들, 그러니까 골드에 관련된 나머지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순차적으로 일단 나오게 되는데 5분봉 한 캔들에 한 30에서 50틱 정도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발표된 근원소비자 물가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원소비자 물가지수도 이 나머지 지표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5분봉 한 캔들에 30에서 50틱 정도 가는 이런 모습을 예상을 하시면 되는데
오늘 너무 이슈가 컸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너무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굉장히 골드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골드 매매를 지금 오늘 놓치셨다라고 해도 목요일 같은 경우에 제가 노란 톡방에 올려드렸는데요. 필라델피아 지수라든지 아니면 요즘 굉장히 핫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이런 게 목요일에 중요 지표가 4개나 모여 있기 때문에 목요일에 한번 목요일에 큰 수익 노려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장에 갇혀는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방에 대한 길을 조금 열어두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 한번 노려보시죠. 네, 골드는 이 박스권 내에서 또 1,800달러 선을 좀 테스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오늘 이 중요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던 만큼 또 중요한 상품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일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일은 또 WTI가 8월 3일 이후로 70달러 선을 넘으면서 종가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 오일은 현재 또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지 시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은 현재 0.54% 상승한 70.83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오일 구간에서는 또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마스터님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드디어 매수가 나왔네요. 네. PPT 보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예. 오일은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PPT 보시면 이 동그란색 선이 제가 이 해외 선물 리턴즈에 오고 두 번째 날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 날에 오일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오일은 방향성이 없다. 지금 떨어지는 것은 그냥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소위 얘기해서 던지는 것일 뿐이니까 네. 일단 갖고 계시면 그냥 갖고 계시는 걸로 하시고 단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린 거는 71달러 내지 72달러는 무조건 찍으니 그것만 참고하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이 이날이었고요. 굉장히 방향성이 없으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일단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기술적으로 지금 골든크로스가 나왔어도 5일선과 5일선, 21선 위에 있는 골든크로스가 나왔어도 제가 매수를 추천드리지는 않고 그냥 관망, 그냥 지켜보셔라 라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은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21선이 너무 누워있죠. 우리가 이 주식 혹은 해외 선물에서 이 상품이 꾸준한 가격으로 간다라고 하면 기술적으로 굉장히 쉽습니다. 5일선과 21선이 이격을 넓히면서 가격 형성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혹은 매도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선과 21선이 이격의 방향을 넓히면서 이런 모습으로 갈 때 우리가 진입도 할 수 있고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방향성이 잡히는 그런 매매를 할 수 있는데 5일 같은 경우에는요. 골든크로스가 나왔어도 21선이 너무 누워 있었죠. 21선이 너무 누워 있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20일 평균 이동평균선이 뭘 얘기하죠? 22일의 평균 값입니다. 20일의 평균 값이 누워 있다라는 거는 가격 변동이 거의 없다. 큰 장대 양봉이 나와도 큰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만 보고도 여러분들 이게 박스장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밑에 제가 코멘트를 하나 좀 달았는데 이날부터 약 3주, 3주가 좀 안 된 시간 동안 변동폭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변동폭이 거의 없었고 시장이 이슈에 반응하지 않을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기술적 분석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는 매매 방식을 조금 채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 동그라미가 오늘 지금 주간장 5일입니다. 71달러를 일단은 상회를 했고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 지금 고점이 71.22달러입니다. 72.22달러에 지금 형성이 돼 있고 지금 매물대에 맞아서 매물대에 맞고 지금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왜
71달러에 왔는데도 매수 사인을 드렸느냐. 지금 밑에 자막에도 보이시겠지만 겨울이 되면 수요가 높아지고요. 거기에다 또 멕시코만 사태라든지 원유값이 계속 오르는 미중 분쟁이 지금 뭐 큰 이슈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유값이 굉장히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치 플러스 여기 보시면 이평선의 이격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멘트를 좀 적어놨는데요. 자, 5일은 제가 제시해드린 71달러에 근접을 했습니다. 아침에 근접을 했고 지금 뚫었고요. 여기가 A 구간이라고 친다라고 하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평선이 누워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 B 구간, 이 오른쪽 어저께 오늘 캔들과 이평선을 보시면 5일선과 21선이 고개를 들면서 위로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여러분들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다 보이실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런 이격의 간격 그리고 이런 고개를 드는 모양이 나왔을 때 그리고 매도도 마찬가지죠. 고개를 숙이는 이런 좋은 그림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때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따라서 매매 팁을 좀 드리면 매수 방향으로 70.75 돌파 시에 매수를 타셔라라고 제가 일단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71달러가 넘어섰었죠. 계속 유효하고요. 요거는 제가 오늘 오전에 노란톡에 드린 사인이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또 하신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5일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또 짚어주셨던 이 71달러에서 72달러 선을 만나러 가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지수나 또 상품이 명확한 추세를 보이지 않는 반면 5일은 좀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매수를 또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속 시원히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참여 방법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로 보내주신 질문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춘배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5일은 100달러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떨까요? 친절한 답변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좋은 말씀까지 붙여주셨네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사실은 어떤 가격에 관한 것을 제가 딱 짚어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죠? 100달러까지 간다라는 기사들이 요즘에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겨울도 되기 때문에 네. 수요가 급증을 하겠죠. 제가 이런 말씀을 조금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께서 100달러를 가느냐 못 가느냐의 주안점을 조금 두시기보다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주식 매매를 하시는 것과 해외 선물 매매를 하시는 것은 그 방법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조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달러를 가느냐 못 가느냐 요거를 사실 저는 사실은 조금 못 간다라고 보고요. 100달러를 넘은 적이 지금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는데 일단 그건 이제 겨울 가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이 가격 설정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전고점과 매물대 이런 거를 보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만기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해외 선물은 선물 자체의 생명력, 어저께 말씀드린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안점으로 좀 보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오늘 굉장히 조금 중요한 5일 매매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짚어드리면 네. 항상 우리 개인들이나 아니면 초보님들이 이런 실제로 매매를 하실 때 많이 하시는 실수인데요. 충분한 방향성,
매수든지 매도든지 충분한 방향성이 보일 때 들어가셔도 여러분들의 투자는 성공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항상 횡보나 박스장 이럴 때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매매 습관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5일은 지금 매수 방향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무방하기 때문에 충분한 방향성을 지금 보이고 있죠. 아까 제가 차트상으로 PPT상으로 보여드린 바와 같이 5일선과 21선의 이격이 굉장히 벌어지면서 위쪽으로 가려는 모양새를 캐치를 해드렸습니다. 이때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항상 그 전에 횡보를 치고 박스를 칠 때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차트를 보시고 어떤 진입을 하실 때는 충분한 방향성이 보일 때 들어가셔도 문제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질문 내에서는 또 $100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혹시 마스터님께서는 여기까지는 그래도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정도가 있나요? 차트 잠깐 봐드리면요. 네. 네. 5일 네. 현재 차트 76달러까지는 다음 월물까지 다음 월물까지 76달러까지는 지금 보이네요. 네. 차트상으로 여기에서 월물이 바뀌면 가격도 다시 세팅이 되고 네. 어떤 또 모멘텀도 또 다시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때 다시 리셋을 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어제도 또 주식과 이 해외 선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생명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이 만기를 잘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신다면 또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바로 만나볼게요. 기둘려 추성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선견 선생님. 언제나 좋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아까 앵커님께서 미국이 증세 정책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시던데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좋을 건 없죠. 당연히.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에 내세웠던 공약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예, 하나죠. 사회 간접 자본이나 아니면 복지 정책을 위해서 증세를 하겠다라고 한 자기가 뱉은 말을 네. 지금 주워 담고 있는 거고. 특히 예. 기업이나 부유층에 네네네네. 네. 법인세를 올리고 개인 소득세를 60% 가까이 올리고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요. 그렇죠. 예. 어마어마한 숫자긴 하죠. 네네. 또 미국이니까 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예.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주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지출이 많이 나가는 거죠. 세금으로 나가는 거는 지출이 많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에 비해서 수익성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당연히 기업의 밸류에이션도 다시 설정을 다시 설정이 돼야 되고요. 오늘 골드만삭스였나요? 제가 보니까 기업의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9% 정도 일괄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오늘 나왔는데 뭐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골드만삭스가 했으니까 아마 정확한 수치겠죠. 이런저런 거를 봤을 때라고 하면 어차피 미국에 있는 기업들의 수익성이 약화는 될 것이다. 악화는 아니고 약화는 될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에도 당연히 좋은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종합적으로 제가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면 네. 하방 압력을 받는 게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방 압력을 받는 시그널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해칭 전략이라든가 이런 거를 세우셔가지고 안전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1순위 같습니다. 안 좋은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9월 달부터. 네, 여러 이 불확실성이 짙은 이슈들이 아직까지 계속 혼재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바로 만나볼게요. 지병수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오늘 보여주신 골드 차트처럼 박스장이 계속될 때는 어떤 매매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골드는 방향성이 잡힌 건가요? 목요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네. 매매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예. 박스장과 횡보장이 계속되면 답은 그겁니다. 안 하시면 됩니다.
안 하시면 되고 네. 제가 5일 차트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방향성을 가질 때 진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파는 게 거의 뭐 고착화돼 있죠. 그게 정답이라고 뭐 고착화가 돼 있지만 이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방향성이 둘 다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방향만 잘 타셔도 뭐 예를 들면 주식장이 폭락을 해도요. 작년 팬데믹 때 주식장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빠지셨을 때도 국내 선물 매도 포지션 잡으신 분들은 해칭 전략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거나 아니면 오히려 수익을 내시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방향성이다. 매수를 타느냐 매도를 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수 매도 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잘 타야 하는데 그 방향은 언제 보여준다? 방향성이라는 어떤 지표들, 캔들이라든가 제가 많이 보는 이평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방향성을 딱 타게 되면 그때 들어가셔도 충분하다. 제가 5일 100달러를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도 사실상 5일도 월물이 거의 한 달이기 때문에 지금 70달러에 사셔도 100달러까지 갖고 계시지를 못합니다. 예, 생명력이 있으니까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격 설정을 그냥 최대 76달러까지 일단 세팅을 해드리고 다음 월물에 가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그래서 지병수님께서 사실은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골드뿐만이 아닌 다른 종목을 매매를 하실 때도 박스장과 횡보장은 피하시고 내가 방향 설정이 됐을 때 들어가는 전략을 짜시면은 아마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박스장이 계속될 때는 사실 주식에서는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고 이렇게 박스권 대응을 또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선물 같은 경우는 또 양방향 이 대응이 되기 때문에 방향성이 뚜렷할 때 매매를 하는 것이 확실하게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인생 한방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2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으로 돌아서면 5일 박스 탈피하고 상승으로 방향성 잡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제가 질문을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네. 2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으로 돌아서게 된다면 네네. 5일이 박스를 탈피하고 상승으로 방향성을 잡는 건지 네, 질문을 맞습니다.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PPT를 잠깐 볼게요, 다시. 네. 5일 PPT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게 골든 크로스든 데드 크로스든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조금 차트를 잘 못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어차피 선물은 매수 매도 양방향이기 때문에 자 5일선이 21선 자 A 구간이라고 지칭을 하고요. B 구간이라고 지칭을 하게 되면 A 구간은 지금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죠. 자 골든 크로스임에도 불구하고 21선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20일 동안에 현재 시간으로부터 20일 동안의 가격이 누워있다. 변함이 없다. 평균 가격이 변함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20일 동안에 이 가격이 올라오게끔 우리가 시간 조정이라고 하죠. 주식에서는 시간 조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간 조정을 해야 이 21선이 올라오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그림이 좋아지면서 매수 방향을 탈 수 있는 이런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 만나보도록 하고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나스닥과 국내 시장 그리고 항생, 골드, 오일까지 저희가 중요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날인 만큼 굉장히 알차게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종합 선물 세트처럼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마스터님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네. 제가 지금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마음에 드신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유튜버 다 되셨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일요일에는 또 성견 마스터님께서 무료 온라인 강연회를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도 굉장히 알차게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일요일 밤 9시 30분 잊지 마시고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15 문자 보내주시면 상세히 참여 방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욱더 알찬 소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